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4일 밤 8시 38분입니다. 이 언어라는 것은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어떤 사물을 우리는 언어로 표현합니다. 국가, 사회, 언론, 풍경 뭐 이런 게 다 언어를 통해서 그 모양을 짐작하게 만드는 용어입니다. 민주주의라는 말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란 말이 바로 민주주의를 보는 눈입니다. 눈. 그래서 이 용어가 잘못되면 혼란이 옵니다. 한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을 우리가 보수 세력이라고 부릅니다. 보수, 무엇을 지킨다. 이것과 실제로 보수 세력이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이 한 일 사이에는 괴리가 있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이런 쪽으로 쭉 이어지면서 만들어낸 위대한 문명 건설은 보수라는 말로 표현하기가 부적절합니다. 너무나 작습니다. 너무나 수세적입니다. 다른 말을 만들어야 됩니다. 문명 건설 세력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리고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자유통일입니다. 문명 세력이었고, 과거는 우리가 문명 세력이었고, 문명 건설 세력이죠. 지금 우리는 자유통일을 지향하는 세력입니다. 문명 건설 세력, 자유통일 지향 세력,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김일성 세력은 뭐냐? 김일성 세력을 지금 한국에서는 진보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이 멍청한 언론이. 김일성 세력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민족사의 관점에서는 민족 반역 세력입니다. 그리고 국가를 기준으로 하면은 반국가 세력이죠. 그리고 인류 전체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하면은 반인도 범죄 집단입니다. 그리고 전쟁이라는 개념을 대입시키면은 전쟁 범죄 세력입니다. 역사의 발전을 말한다면은 수구 반동 세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진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까? 저자들을 지지하는 세력이 진보 세력이라고 합니다. 저자들을 진보 세력이라고 불러주고 우리를 보수 세력이라고 불러주면 이미 지는 겁니다. 오늘날 보수 세력이 이렇게 어렵게 된 게 용어 싸움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보수가 아닌데 보수라고 하고 진보가 아닌데 진보라고 했으니까 이게 완전히 사기판입니다. 지금 이것을 일거에 깰 수 있는 용어를 우리가 개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유통일 세력입니다. 우리는 문명 건설 세력입니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호흡을 같이 하는 그런 자유진영의 축입니다. 자유세력입니다. 자유세력. 무엇보다도 우리는 자유파입니다. 근데 어제 최강욱이라는 이 문재인의 총아죠. 국회의원이 윤석열 총장 편에 서서 법치를 지키겠다는 검사장을 똘만이라고 불렀어요. 똘만이. 거기서 제가 하나 힌트를 얻었습니다. 왜 똘만이라고 불렀을까? 똘만이라고 부르면은 그 두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똘만이는 완전히 조폭경호입니다. 그런데 검사장을 임명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최강욱 눈에는 검사장은 똘만이로 보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똘만이를 임명한 두목이다. 보스다. 이런 생각이 머리에 들어있는데 그게 은연중에 가지고 있으면 될 텐데 그런 식으로 툭 튀어나온 걸로 보입니다. 똘만이. 검사장을 똘만이라고 부르는 자는 조폭이라고 봐야죠. 그 심리적으로 뭐 국회의원이든 뭐든 조폭적 생각을 갖고 있다. 아니 국가의 법치를 수호하는 사람을 똘만이라고 부른다면은 그자의 머릿속에는 조폭, 마피아 같은 생각이 들어가 있다. 그러나 어쨌든 그게 이 집권 세력의 한 단면입니다. 자, 이런 고민을 하던 끝에 남북한의 이 좌익 세력,
남북한의 좌익 세력은 공통 분모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게 계급투쟁론입니다. 칼 마르크스의 계급투쟁론, 국민을 가릅니다. 지배적 국민과 피지배적 국민. 그래서 자기들은 피지배적 국민에 속한다 해가지고 지배층을 타도하는 것을 임무로 삼고, 지배층을 타도한 다음에는 피지배 계급이 독재를 해야 된다. 그걸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자들은 그것을 민주주의라고 그래요. 프롤레타리아트 독재 이퀄 민주주의. 완전한 언어의 혼란입니다. 독재가 민주주의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다수가 하는 독재는 민주주의라는 겁니다. 다수결에 따라서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게 완전히 그런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식의 민주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다수당이 되었다고 하니까 마음대로 합니다. 국회 독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저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북한의 이 계급투쟁론으로 무장한 이 집단의 수괴는 김일성입니다. 김일성이가 민족의 챔피언이라고 지금 조작하는 데 대해서 우리는 아니다. 김일성이 아니라 우리는 이승만 세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말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승만 대 김일성의 대결입니다. 한반도는 아직도 이승만으로 대표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그리고 개인의 자유, 법치, 김일성으로 대표되는 폭압, 거짓, 선동, 분열, 기아, 이런 거죠. 이 대결입니다. 그런데 일거에 저들의 정체를 드러내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 용어를 잘 구사하면은 우리가 저들을 누를 수가 있습니다. 이 용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경험한 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989년에 제가 월간조선에 있을 때 신상옥, 그때 최은희, 신상옥 두 분이 북한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왔습니다. 제가 그 두 분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다가 평소에 궁금하던 걸 물어봤습니다. 이 신상옥 씨가 쓴 북한에서의 생활을 쓴 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정일 파티 장면이 나옵니다. 김정일이 밤만 되면은 부하들 불러놓고 주지육림으로 노는데 그 노는 모습이 참 이상해요. 우선 한국 유행가를 잘 부르고 또 김일성과 그 부하들이 그 파티장에서는 형님 동생 하듯이 격의가 없답니다. 김정일이가 저기 있는데 옆에서 담배도 피우고 그 모양이 꼭 무슨 조폭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신상옥 선생한테. 아니 한국 노래를 부르고 이별은 패티킴의 이별은 최은희 씨가 부르다가 가사를 잊어버리니까 누가 와가지고 그 가사를 뒤에 불러주더랍니다. 2절을. 이런 식으로 노는데, 그렇다면은 저자들은 내심으로는 한국을 부러워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제가 신상옥 씨한테 물었어요. 신 감독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반대입니다. 오히려 한국을 경멸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저자들은 마적단입니다. 북한이라는 마을을 점령을 해가지고 마음대로 분탕질을 하고 파티 벌리고 있는 마적단으로 보면 딱 맞습니다.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든 말든 아무 애정이 없는 마적단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제가 생각이 확 뚫렸습니다. 북한을 보는 생각이 확 뚫렸고 그 생각을 지금도 가져오고 있습니다. 마적단입니다. 왜 마적단이냐 하는 것은 또 다른 사람의 설명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일본 공산당 기관지 아카하다의 평양 특파원을 지낸 하기와라 료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조선전쟁이라는 책을 썼어요. 북한 문서를 기초로 해가지고 조선전쟁을 써가지고 6.25가 남침이라는 것을 북한 문서로서 확정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김일성이라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이 인간은 비록 한국에서는 났지만은 일찍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 공산당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 소속 동북 항일연군 소속의 게릴라 대장으로 뛰다가 토벌, 그러니까 만주 일본군의 토벌에 못 견뎌가지고 소련으로 도망을 갑니다. 1940년에 소련에 가서는 소련 군대에 편입이 돼가 소련군 대위가 됩니다. 그러다가 해방된 뒤에 1946년 9월에 소련군 대위 복장을 입고 나타나더니 꼭두각시가 되어가지고 김일성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독립운동했다 라고 사칭을 하게 되는 거죠. 가짜가 이제 하나 등장하는 거죠. 그걸 쭉 설명한 하기와라 료시가 뭐라고 했느냐. 김일성 집단은 조선인은 맞는데 조선인의 의식이 없었다. 중국 공산당과 소련 공산당을 위해서 뛰다가 보니까 완전히 조선인과는 멀어졌다. 조선인의 삶, 조선인의 애환, 조선인의 고민, 조선인의 고통과는 완전히 멀어진 별개의 집단이 되었다. 즉 마집단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만주에서 이 김일성 부대가 한 일은 물론 일본군과도 싸웠죠. 만주군과도 싸웠죠. 그러나 먹고 살기 위해서 조선인들을 주로 약탈을 했습니다. 약탈. 이게 공산 게릴라 전법을 보면은 주민을 약탈하면 안 돼요. 중국 모택동 군대가 왜 장개석 군대에 이길 수 있었느냐 하면은 모택동의 이 873 부대는 항상 인민들 속에 있었습니다. 인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군대, 홍군이라고 그러죠. 홍군은 항상 주민들을 보호하고 또 주민들이 농사를 지으면 그것을 잘 보호해주고 또 주민들을 교육을 하고 주민들을 깨우고 해가지고 모택동의 말 속에 우리는 인민이라는 물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김일성 집단은 그게 없었어요. 김일성 집단은 어디에 발붙이고 그 주민들과 함께 호흡을 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차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망다니면서 생존하려니까 자연스럽게 만만한 조선인 부락을 공격을 해가지고 약탈하고 살해하고 인질로 잡고 하는 이런 나쁜 짓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적단 짓을 한 거예요. 이런 일을 오래 하다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주민들과 동떨어진 마적단 강도단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강도단 심보를 가지고 더구나 모셨던 사람들이 뭐 상해 임시정부도 아니고 독립군도 아니고 중국 공산당 그리고 소련 공산당을 위해서 일한 겁니다. 우리가 김일성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김일성이가 항일 독립운동을 했다고 하는데 독립은 떼야 됩니다. 김일성은 항일을 한 거는 맞아요. 그러나 독립운동 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자주 독립하겠다고 한 그 목표는 뭡니까? 국민국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다시 왕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민국가, 즉 민주주의 국가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독립하는 국가, 자주 독립하는 국가였습니다. 자유대한이고 자주독립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이가 모택동이나 스탈린을 모시면서 하고자 했던 것은 공산화입니다. 하나는 중국 공산화죠. 그리고 중국 공산화의 힘을 가지고 소련의 도움을 받아서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독립국가를 만들려는 게 아니고요. 스탈린의 예속국가가 되자는 겁니다. 스탈린과 모택동의 명령을 실천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독립을 위해서 뛴 적이 없어요.
국제공산주의나 스탈린이나 모택동을 위해서 뛴 하수인에 불과합니다. 항일운동했다고 해야지 독립운동을 했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에게 무슨 독립훈장을 준다든지 하는 것은 말도 아닌 짓입니다. 그래서 아까 신상옥 선생이 마적단이라고 했던 그 표현이 얼마나 절묘하냐 하는 것을 새삼 알 수 있었는데, 이 하게와라 료 선생은 참 한국 사람에겐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황장엽 선생의 책도 번역을 하고 조갑제닷컴에서 나온 북한의 반디라는 소설가가 쓴 고발이라는 책도 일본어로 번역을 하고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이분이 한국에 오면 가끔 저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이분이 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세계의 진정한 공산주의자는 김정일의 적이다. 김정일은 세습을 하고 부패했다. 세습하고 부패하는 자는 양심 있는 공산주의자의 적이다 라고 했어요. 이분은 일본 공산당원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일이야말로 극우 세력이고 파쇼라고 했어요. 이게 파쇼라고 했습니다. 하는 짓이 히틀러와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히틀러보다 더 나쁘다는 겁니다. 히틀러는 유대인을 죽였지만은 김일성이는 동족을 죽였다는 겁니다. 더 나쁘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정일을 눈사람에 비유했습니다. 왜 눈사람이냐? 눈사람은 난로가에 오면 녹아버린다는 겁니다. 난로가 뭡니까? 개방되는 거죠. 그리고 진실이죠. 진실이란 난로가에 북한 노동당 정권이란 눈사람이 가까이 오면 녹아버린다는 겁니다. 얼마나 통쾌한 표현입니까? 자, 이제 마적단이라는 말로 풀면은 다 됩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이 김일성식의 마적단에 닮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재인 정권을 가끔 기생충 정권이라 부르는데 마적단으로도 불려도 될 것 같은데, 요새 총선 승리 이후에 하는 행태는 보면은 마적단 같아요. 그동안 우리 문명 건설 세력이 만들어 놓은 이 근사한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더구나 대한민국의 지도 원리이기도 하고 구성 원리인 법치를 지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벌어놓은 돈을 선거 자금처럼 마구 뿌려서 복지 파퓰리즘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대한민국을 점령해가지고 약탈하는 마적단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김일성을 닮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정권의 핵심에 이른바 주사파 운동권 세력이 있다고 그럽니다. 주사파는 김일성파입니다. 김일성파는 아까 말씀드렸죠. 마적단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마적단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대한민국을 약탈 대상으로 삼습니다. 기생충은 대한민국을 숙주로 삼습니다. 대한민국에 착 달라붙어가지고 뜯어먹고 빨아먹습니다. 그런데 이 마적단은 그거보다는 더 좀 힘이 세요. 막 숙주를 해칩니다. 잘못하면 숙주와 같이 죽어버리죠. 거기까지 갈지 안 갈지 그게 궁금합니다만은, 자, 마적단이라고 부른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북한 노동당 정권을 마적단이라고 딱 규정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정확한 규정이냐 하는 걸 지금 설명드리는데, 그분이 바로 트루만 대통령입니다. 트루만 대통령. 트루만 대통령은 남침 나흘 뒤에 미국에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6.25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마적단 습격 사건이라고 불러요. 영어로 밴디트 레이드라고 합니다. 밴디트 레이드. 밴디트. B-A-N-D-I-T. 밴디트는 이게 마적단이라는 뜻입니다. 마적단. 마적단 습격 사건이다. 그러니까 속으로 완전히 김일성을 경멸했다는 거죠. 김일성을 경멸해가지고 저런 것들이, 저런 집단이 무슨 국가 공산당 자격도 없다 하는 행태가 보니까, 그러니까 마적단 습격 사건이다. 이건 전쟁이라고 부를 필요도 없다. 마적단 습격 사건이니까 선전포고를 할 가치도 없다. 그래서 선전포고를 안 합니다. 미국은. 선전포고를 안 하고, 그럼 군대가 출동하는 걸 뭐라고 부르느냐?
폴리스 액션이다. 경찰 출동이다. 이래 부릅니다. 폴리스 액션이다 불러요. 마적단 출동했으니까 폴리스 액션인데 세계의 폴리스 역할을 하는 유엔군이 출동하고 거기에 미군이 주력이다. 이렇게 개념 규정을 딱 해버렸습니다. 얼마나 속 시원하십니까? 속 시원. 또 한 분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마적단이라고 부르는 사람. 이승만 대통령이죠. 1950년 7월 19일 트루만 대통령에게 직접 쓴 편지에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은 김일성 집단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코미 나치스다. 그 영어의 새로운 영어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코미, 커뮤니스트 플러스 나치스다. 저자들은 공산주의와 파쇼를 합쳐놓은 더 나쁜 놈들이다. 이런 뜻이죠. 코미 나치스다. 라고 하면서 이것은 남북과 북의 전쟁이 아닙니다. 북한에 있는 소수의 사대주의적 집단과 한민족 전체의 대결입니다. 이럽니다. 한민족 전체와 마적단의 대결이다. 얼마나 자신만만합니까? 그때 아주 기습을 받아가지고 대전을 빼앗기고 지금 대구로 피난 나와 있었던 이승만 대통령, 75살의 이승만 대통령이 김일성을 향해서 마적단 코미 나치스, 파쇼다, 나치다, 민족 반역자다 이렇게 부르면서 마적단 대 한민족의 대결이다. 더 넓히면은 소수의 마적단 대 인류의 대결이다. 이렇게 딱 규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북한 노동당 정권을 이제 앞으로 마적단이라고 부르고 마적단이라고 인식을 합시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하는 짓을 마적단으로 보면서 한번 살펴보면은 훤하게 보일 겁니다. 훤하게. 아, 요렇게 하는 게 요게 마적단 짓이구나. 마적단은 첫째, 대한민국을 약탈 대상으로 삼습니다. 대한민국에 전혀 애정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겠다든지,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뛰는 기업, 개인을 응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등 하지 않고, 어쨌든 대한민국을 뜯어먹고, 대한민국을 약탈해가지고, 끼리끼리 잘 먹고 살자. 그래서 김정일처럼 파티를 열어가지고, 북한 주민들은 굶어 죽어 나가고 있는데, 나폴레옹 꼬냑, 세계에서 제일 비싼 거, 한 병에 $2,000, $3,000 하는 리처드, 타임레스, 루이 13세 이런 걸 가져와가지고 먹고 남한 노래 부르는 요 모습이 바로 마적단의 모습이고 문재인 정권이 그 마적단을 닮아가고 있다. 우리 마적단적 시각으로 한반도 상황을 보면은 눈이 맑아질 뿐만 아니라 적을 정확하게 아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진실의 힘은 강합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진실을 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